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레벨 3 문제들을 설명해 주기로 할게요. 자, 1번 숫자 1부터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동시에 3장을 뽑게 되고 뒷면이 나온다.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게 되면은 동시에 2장의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때 홀수인 카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어.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다는 거는 홀수인 것이 3개, 짝수인 것도 3개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고 하자. 그럼 그때 x의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에서 3까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면이 나왔을 때는 동시에 3장의 카드를 고르거든. 그러니까 홀수인 것이 0개가 된다는 확률은 6C 3분의 3C 0. 홀수 3개 중에는 아무것도 안 고르고 짝수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겠다는 거지. 20분의 1. 그럼 동시에 3장을 골랐는데 홀수인 것이 하나가 된 확률은 6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고르는데 홀수는 하나, 짝수는 2개.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확률이 20분의 9가 되고 홀수인 것 중에서는 2개, 짝수인 것 중에서는 1개. 계산 결과는 20분의 9. 홀수인 것 3개 중에 3개, 짝수인 것 3개 중에 0개. 20분의 1. 그래서 앞면이 나왔을 때 동시에 3장의 카드를 꺼낸다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온다면 그때는 동시에 2장의 카드를 뽑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2장 중에서 홀수가 0개일 확률을 구하면은 6장 중에서 2장을 고르는데 짝수 3개 중에서는 0개, 홀수 3개 중에서는 0개, 짝수 3개 중에서는 3개. 그래서 이번에는 확률이 15분의 1이 돼. 그럼 홀수인 것이 하나가 나올 때는 홀수 3개 중에 하나, 짝수 3개 중에 하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15분의 9. 그럼 홀수가 2개가 나온다. 홀수 3개 중에서 2개, 짝수 3개 중에서 하나. 이번에는 15분의 9 이렇게 15가지 경우가 있는데 홀수가 하나, 짝수가 하나. 여기를 잘못 썼다. 동시에 2장이기 때문에 홀수에서 2개, 짝수에서 1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3이라고 해야 되겠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 자, x가 0일 때는 여기 20분의 1하고 15분의 1이 있지? 근데 이때는 (2분의 1) 곱하기 20분의 1이랑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1을 더해줘야 돼. 여기 2분의 1은 앞면이 나오는 확률, 여기 2분의 1은 뒷면이 나오게 될 확률이니까. 그럼 x가 1이 될 확률, 역시 2분의 1이 필요해. 2분의 1 곱하기 20분의 9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9. x가 2가 되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0분의 9. 2분의 1 곱하기 2가 될 확률이지? 15분의 3.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3이 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하고 거기서 이제 평균을 구한 다음에는 평균을 구한다. x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는 12를 곱해주고 3을 더해주는 계산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우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고서 잘 정리하도록 해봐라. 이제 2번 문제다. 2번 문제는 그림을 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겠어.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야 어디다 적을 데가 없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 그냥 그림을 설명을 잘 들어봐. 먼저 x가 0일 때 x가 0일 때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p1, p2, p3를 다 지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길을 사용해서 가게 되면은 P1, P2, P3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가는 방법이 되는 거다. 위로 가서는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경우의 수를 센다면은 직접 세는 게 좋겠어. 여기는 2개, 여기도 2개. 더하면은 3개, 더하면은 5개. 그래서 x가 0일 때 경우의 수는 5가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 x가 1일 때는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P1을 이용을 하는데 P2하고 P3는 사용하지 않겠다. P2는 이용하는데 P1, P3는 사용하지 않겠다. P3는 사용하는데 P1, P2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P1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 다음에 B까지 갈 때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경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야. 맞니? 그래서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니까 지금 이 그림은 4가지 방법이 되겠어. 자, 그럼 P2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2가지죠? 그 다음에 B로 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2가지. P3를 사용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선택이 가능해. 그 다음에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림 확인되냐? 여기서 2가지, 여기서 P3까지 가는데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그래서 이번에는 2가지하고 2가지를 더해서 4가지. 그래서 x가 1일 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다 그려서 찾는 거지. 자, 그럼 이제 x가 2일 때 경우의 수 만들어 보자. x가 2일 때는 P1하고 P2를 사용한다. P2하고 P3를 사용한다. P1하고 P3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A에서 P1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인데 그 다음에 또 P2로 가는 방법은 2가지. 그리고 B까지 가는 방법은 1가지. 2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P2까지 가는데요. 요 경로를 가거나 요 경로를 가거나 그 다음에 P3 가는 데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2가지, 2가지. 보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가지, 2가지. 그럼 이번에도 4가지 방법이 있고.
자, P1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P3로 가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되겠어. 이거 외에는 없잖아. 그래서 네 가지. 그래서 x가 2일 때 경우의 수는 12가지다. 그지? 자, 근데 마지막에는 x가 3일 때 이 세 군데를 다 거쳐서 가는 방법이래.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2.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5가지, 10가지, 12가지, 8가지. 그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3칸에 4칸이니까 7팩토리얼을 3팩, 4팩으로 나눠서 35가지 이렇게 되는데, 어디 경우의 수를 다 더해보면 35가지가 되는 게 맞는가? 8개에다가 12개면 20개. 10개에다 5개면 35개.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균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 그림을 직접 그려서 이렇게 이제 구하면 돼.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자. 좌석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남학생은 2명, 여학생은 4명이 있고, 근데 이제 남학생이 처음으로 앉은 자리에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x가 1일 때부터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남학생이 일단 여기 앉아. 근데 그 남학생은 2명 중에 1명을 고르면 계시겠다. 그지?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4명인 상태니까. 둘 중에 1명을 고른 것이야. 그럼 나머지 5개의 자리는 어때? 그냥 5명의 학생을 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를 6팩으로 나눠서 x가 1일 때 확률은 3분의 1. 그렇게 이제 처리가 돼. x가 2일 때? x가 2일 때는 이제 처음에 오는 남학생이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에 반드시 여학생이 1명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학생 1명을 골라주는 경우의 수, 그리고 남학생 1명을 골라주는 경우의 수. 그래서 여, 남 이 순서를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 4자리는 4팩이지? 그리고 이거를 6팩으로 나누면 전체 확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6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15분의 4가 x가 2일 때 확률. 자, x가 3일 때는 여학생 2명이 1번, 2번에 앉고 남학생이 3번에 앉는다. 그럼 1번과 2번에 앉을 여학생 2명을 고르는 방법은 4p2가 돼. 순서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앉게 될 남학생을 고르는 방법은 2c. 그럼 그 다음 세 자리는 어떻게? 3팩토리얼. 자, 그럼 이때 확률 6, 5, 4, 6이 아니구나. 4p니까 4, 3, 2. 그럼 정리할 수 있겠죠? 5분의 1. 자, 그럼 이제 x가 4일 때 확률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여학생이 앞에 세 자리에 다 앉아버리고 네 번째 남학생이 이렇게 앉으면 돼. 그래서 여학생 3명의 자리를 골라주는 게 4p3. 거기다 남자 1명 골라주니까 2c1. 남은 2자리는 2팩. 이거를 6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6, 5, 4, 3분의 4, 3, 2의 2. 요런 계산이 되겠다. 그럼 4, 3은 없어지면서 15,
5분의 2가 되고, 그럼 이제 x가 5일 때, 그럼 여학생 4명 앉고 남학생 이렇게 그럼 이제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꾼다. 4팩.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자리를 바꾼다. 그걸 이제 6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6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이거는 15분의 2. 자, 얘가 끝인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표를 만들고 평균이나 분산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확률 계산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 나머지는 직접 정리해 보거라. 자, 이번에는 4번. 4번은 한 개 주사위를 가지고서 2번을 던지는데 그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하고 B라고 한대. 그래서 A-4하고 B-2를 곱해서 0보다 크게 되는 사건을 A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24번을 한대. 그 중에서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사건이야. 그래서 이양 분포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4번 문제에서 문제를 먼저 파악할 때는 총 24번을 시행하는데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동일한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럼 P라는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그래서 A-4 곱하기 B-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A가 4보다 크고 B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든지 A가 4보다 작고 B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든지. 그럼 표에서 한번 찾아볼까? 주사위 문제 풀 때 조금 깨림칙하다 그러면은 표를 그려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지. A하고 B. 자, 봐라. A가 4보다 크면 B는 2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8군데가 되는 거야. A가 4보다 작으면 B는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3군데가 돼. 그래서 이 P는 36가지 중에서 11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양분포 24,36분의 11 이렇게 된다. 그럼 거기서 이제 3 곱하기 x의 분산 그랬는데 이거는 9에다가 x의 분산을 곱하는 계산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분산 NPQ 공식 기억나지? 24에 36분의 11에 36분의 25. P하고 Q는 더해서 1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해주면 필요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단원 레벨 3 문제 설명을 마칩니다.